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가디라고 합니다. 이름은 가디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집에 찾아오는 것처럼 꼬미에게도 가서 엄마가 될 강아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형이 목연 선택하러 가자 했을 때 가디가 드라이브 나가자고 했을 때처럼 짖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함께 목연 보러 가자고 이야기한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가디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었는데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가끔 친구들과 같이 오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모두 아는 그런 친구들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쉬고 있을 때 가족 중에 누구 옆에서 가장 많이 생활하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디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는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말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마음 그리고 즐거움의 마음을 가득 품은 것이 먼저 전해집니다. 마주하는 눈빛에서 너무나 아이들의 선한 눈빛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사랑스러움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선한 눈동자와 그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은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태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너무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감사해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감사함을 받을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회적인 생활을 많이 안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첫 모습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가움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와 가족들이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집에 매일 찾아오는 것처럼 너의 모견이 될 꼬미에게도 찾아가서 지켜보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매일 집에 오는 것처럼이라고 했을 때 집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스노우 어플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어떤 느낌적인 감각들을 통해서 아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견이 될 그 꼬미라는 엄마가 될 강아지를 보러 가는지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가디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그녀를 찾아서 바라보아야만 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였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또한 그녀는 나를 알지 못하기에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지도 못해요 라고 합니다.
빵을 구울 땐 잘 구워지는지 자꾸 오븐에 뚜껑을 연다면 원하는 맛있는 빵을 마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양은 유지할지 몰라도 그 향긋함의 내음은 대부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고기를 구울 때도 자꾸 뒤집으면 야 그냥 놔둬 그냥 좀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지 그 자꾸 뒤집으면 그게 있냐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펴볼 필요가 지금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형이 목연을 선택하러 가자고 했을 때 가디가 드라이브 나가자고 했을 때처럼 짖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얼른 목연 보러 가자고 나에게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일까라고 네, 물었습니다. 그 뜻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반가움의 소리였으니까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것에 대한 반가움의 목소리였어요. 라고 합니다. 좋아요. 라고 하고 있었어요. 네. 가디와 함께 가족사진 찍었는데 알고 있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발 아래에 있었어요. 웃음 가득히 라고 합니다. 발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네요. 가끔 친구들과 같이 오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모두 알고 있는 친구들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알 수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단지 엄마 아빠의 오랜 기억들 안쪽에 인연인 친구도 있으니까요. 엄마와 아빠가 나누어준 단 한 번의 작은 친절을 기억하는 영혼이 나에게도 가까이 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견주님과 또 가족들, 엄마 아빠가 나누어준 작은 친절을 기억하는 영혼이 친구로 있다고도 합니다. 집에 와서 쉬고 있을 때 가족 중에 누구 옆에 가장 많이 옆에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기에 약한 빛을 내는 가족의 옆으로 먼저 갑니다. 그때는 마음과 육체에 휴식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그 빛이 다시 생기가 차오를 때까지 때로는 며칠을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주 찾아가는 것과는 또 달라요. 당연히 나를 불러주고 찾아주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생의 준비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행복한 드라이브를 함께 가자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상의 이미지고 차 안의 이미지였어요. 차 안에서 반쯤 동그랗게 몸을 말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견주님도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함께할 그런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때는 가디도 무척 편안해하고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 모두는 가디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하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가디도 그런 마음을 느껴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셔. 사랑한다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나의 마음도 같아요. 엄마와 아빠가 알고 있는 그 행복함의 수많음을 더함보다 나는 기뻐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마음 상태거든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더하고 더한 것보다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견주님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요? 언제가 가장 기뻤나요? 뭐 막상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이렇게 10년 단위로 나눠보면 어떤가요? 그때마다 큰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사라든 게 있을 거예요. 뭐 30대면 결혼했을 때라든가 20대라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라든가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면허시험 땄을 때 20대 땄는데 면허시험 합격했을 때도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세상 제가 한 면허를 저는 한 공부를 못 해갖고요. 저는 운동만 했어서 필기만 한 3번 봤나? 3번 만에 붙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네. 그런 그 기쁨들이 모두 다 합쳐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디가 전해주는 그 기쁨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와 이렇게 아이는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지 이게 좀 잘 전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이는 너무나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아이는 정말 기뻐하고 있네요. 기뻐하고 있어요. 라고 전해드리는 게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이때까지 함께하면서 살아오시면서 기뻤던 거를 다 모아보세요. 얼마나 기쁘신가요? 그 기쁨을 가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이런 그 교감을 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도 하고 지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함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체험하기도 해서 너무나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구나, 정말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교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